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윤지의 부동산 114 수석 연구원님과 함께하는 영상 2편 찾아왔는데요. 오늘도 연구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나왔습니다. 네, 2편 내용 같은 경우는 1편의 마지막에 예고했던 거와 같이 부동산 폭락의 작이 왔다라고 하면 부동산 투자 진짜 끝인가? 사전에 말씀드리자면 연구원님 의견이 부동산 폭락이 온다라는 게 아니고 일단 무주택자들은 사라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하지만 맨날 폭락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많고 외부 변수들이 터져서 진짜 떨어지면 어떡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투자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한번 고견을 들어보려고 자리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네. 떨어질 수 없진 않아요. 뭐 계속 오르는 시장은 없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특히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하는 2007년부터 2013년 사이 이때가 이제 시장의 침체기인데 저희 데이터로 볼 때 사실은 2001년부터 2006년 사이 요 구간이 사실은 시장이 좀 상승했던 뭐 중간중간 변동성은 있습니다. 다만 상승폭이 워낙 컸었기 때문에 누적으로 보시면 이때 당시에 뭐 100% 이상 상승폭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2007년을 맞이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이하죠. 그래서 2007년에서 2013년 사이를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시는 이제 침체기, 그러니까 앞으로 하락할 수 있다. 가장 최근의 경험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상승기, 이때 이제 우리가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아직도 상승기에 있긴 합니다만 이 부분도 한 7년에서 8년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이제 침체기가 정말 온다면 어떤 자산군을 가지고 어떤 지역에서 포트폴리오를 짜야 그나마 이 시장에서 방어가 가능할까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변동성이 온다라고 했었을 때 지역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어디 지역을 가지고 있었냐에 따라서 하락의 장이 온다 하더라도 그렇죠. 뭔가 살아남을 수 있었냐 이게 좀 궁금한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앞서 일부에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갈아타기가 굉장히 용이했어요. 뭐 하락기가 온다 그래서 빠졌다가 다시 상승기가 오면 들어가야지 이게 쉬웠는데 최근에는 그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1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웬만하면 평균적으로 한 10년 정도 보유를 하십니다. 2000년에서 2006년 사이에 전국적으로 매매 평균이 한 142% 정도 올랐습니다. 거기서 특징적으로 튀었던 것들이 이제 경기도,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많이 튀었고 인천도 뭐 100% 이상의 상승폭을 기록을 했죠. 이 이후에 침체기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그때 당시에 2007년부터 2013년 사이의 침체기인데 이때 전국 평균은 마이너스 2.15% 기록을 해요. 이게 평균이다 보니까 작아 보이긴 합니다만 수도권으로 한정해서 보시면 서울이 10% 정도 하락을 했었고요. 그리고 경기도가 한 1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특징을 보시면 그 외의 지역들을 한번 보세요. 뭐 인천도 누적으로 이 부분은 물론 특정 구간 2007년에 내 집 마련하시고 2008년, 2009년, 2010년 이렇게 맞이하신 분이라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기이긴 해요. 왜냐하면 거래가 잘 안 되거든요. 다만 이 침체기 와중 2013년까지도 거의 이동 안 했습니다. 가격이 이동하지 않는 와중에도 뭐 인천이나 이 지방 지역 그리고 뭐 제주 지역 이런 지역들 보시면 상대적으로 실수요자 중심으로 움직였던 지역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환경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선방을 했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움직이는 시장에서는 자산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방어력이 가능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이 이후에 이제 2014년부터 2020년 사이에 이제 또 폭등기를 맞이를 하죠. 누적으로 보시면 2014년부터 2020년 사이에 73% 정도 누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특징적인 부분은 서울 정도가 되는 건데 서울 외의 지역들에서는 이제 경기권 혹은 인천 권역이 상대적으로 많이 튀었죠. 그리고 이제 부산 지역도 상대적으로 좀 튀었고요. 그 외에 이제 제주 지역도 좀 많이 튀었네요. 그 이외에. 그래서 이 지역들 그리고 세종시까지 포함한 이 지역들이 많이 튀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침체기에서 우리가 하락했던 부분들 고려하고 이 상승기까지 계속 보유하신 분들은 사실은 크게 상관이 없었던 거죠. 문제점은 이런 거예요. 고점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마련을 하시고
하락기를 맞이하면 굉장히 이 부분들이 부담인 거는 사실이에요. 서울 같은 경우 2000년에서 2006년 사이에 한 186%가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특징적으로 보시면 이 지역, 강남 4구에 해당되는 지역들이 평균 상승폭을 뛰어넘는 상승폭을 기록을 하죠. 2007년에서 2013년까지 그래서 침체기를 맞이하는데 이때 당시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서울이 10% 하락폭을 기록했다고 설명을 드렸죠. 이때 당시에 보시면 많이 하락하는 지역들이 많이 상승한 지역입니다. 서울 도심에 있는 쪽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하락기에는 평가를 하시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곽지에 있는 쪽들이 방어를 더 잘해요. 왜냐하면 그 지역은 투자 수요가 많이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이 돼 있는 거죠. 강남 쪽이 가장 많이 하락을 하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격 수준이 높은 곳들이 하락폭이 크게 나타납니다. 반면에 이른바 이제 최근에 이제 노도강이라는 지역들은 이때 당시에도 올랐어요.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저평가된 곳들은 사실 방어가 굉장히 잘 된다는 거죠. 다만 금융위기 국면에서 거래는 잘 안 될 수는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5억에 샀는데 10년 뒤에도 5억이야. 어떻습니까? 결과가? 안 샀죠. 재산세만 뭐. 굉장히 이제 대출 이자 부담하고 뭐 세금 부담하고 그 사이에 뭐랄까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쵸. 뭐 이런 부분들 고려하면 사실은 수천만 원 정도 손해를 보신 결과기 때문에 그 10년 정도 보유했을 때 기대하는 수익이라는 게 있어요. 이 와중에서도 사실은 선방하는 지역들은 있다. 그때까지 이제 잘 버티셨으면 2014년부터 2020년 이때 상승기 때 한 112% 작년까지 해서 올랐고요. 최근 들어서도 트렌드는 바뀐 건 없습니다. 올해 평균적으로 1월에서 3월까지 서울 기준 한 2% 정도 튀었는데 서울 지역을 올해 1, 2, 3월 중에 이끌고 있는 지역들이 강남권 4구가 아니다. 여전히 노도강, 금강구 쪽이 상승폭이 더 많이 튄다. 지금 시장에서의 트렌드는 중저가 시장에서의 가격 키 맞추기라고 일부에서 설명드렸듯이 사실은 저평가된 물건들을 선택을 하시고 대기하시는 게 위기 국면이 정말 온다면 가격 방어하기가 더 좋다. 무조건 난 비싼 거 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딱 하나라고 하더라도 많이 오르긴 한 국면에서 앞으로 정말 떨어질 거다라는 관점이 있으시면 외곽지에 위치한 사실은 차순위 상대적으로 덜 오른 걸 선택하시는 게 자산을 방어하는 데는 더 유리하다. 사실상 가격 상승할 때 또 따라간다는 거죠. 시장이 무너지더라도 방어가 잘 되는 시장들이 있어요. 지금은 그게 중저가 시장이라는 거죠. 이제 서울 도심에서 2배 튈 때 한 20% 정도밖에 안 오른 물건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수도권에 많긴 하죠. 서울보다는. 서울은 전체적으로 많이 튀었으니까. 그런 부분들 고려했을 때 서울하고 접근성이 좋아지는 환경들을 갖추고 있는데 많이 오르지 않은 것들은 시스템적인 위기가 와서 하락을 하더라도 기존의 오름폭이 적기 때문에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 혹은 더 오를 여지도 여전히 있다라고 평가를 해드리는 부분이고. 근데 직장이 서울에 있는데 지방 이런 식으로 가야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네. 아까 통계 보다 보니까 하락기라 하더라도 서울이 다 떨어진 게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25개구로 분할을 해서 보시면 이렇게 선방했던 지역들, 외곽 지역에 위치한 곳들이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하락기에도 사실은 떨어질 게 많지 않아요. 네, 실제 떨어지지도 않았지만 방어가 잘 된다는 거죠. 아파트 시장에 한정돼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빌라라는 자산군은 사실은 그동안 오름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많이 안 올랐으니까 이걸 선택할 거냐 하면 사실은 황금성 문제가 굉장히 커요. 빌라라는 주택을 선택하고 영원히 여기서 거주 관점으로 사실 게 아니라면 아파트 유형에서 지금은 선택하시는 게 유리하다. 왜냐하면 통계청에 가보시면 주택 보급률이라는 통계가 있죠. 서울은 한 96%, 수도권은 한 99%, 전국으로는 한 104%의 주택 보급률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맹점은 뭐냐면 모두가 집을 가질 수 있냐라고 하면 가질 수 있죠. 100%이기 때문에 집은 있어요. 그게 원하는 집이냐가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양질의 주택 유형이냐 아니냐에서 맹점이 있는데 갈아타기가 용이할 때는 원룸에서 살다가 빌라로 갔다가 아파트로 갔다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사다리가 구축이 돼 있었습니다. 월세 살다가 전세 살다가 매매로 갈아타는 이 사다리도 잘 구축이 돼 있었어요.
40대 중반이 되면 내 집 마련을 하는 경로가 있었다면 지금은 그 사다리가 끊겨 있는 거야. 100%를 초과를 해도 아파트 유형에 해당되는 그 자산군은 50% 미만입니다. 아파트 유형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죠. 아파트 공급이 원활하게 되고 있으면 큰 문제가 아니었었는데 재개발 재건축에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원활하게 수도권 도심에서 공급이 안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주택 보급률 환경하에서도 주택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인식을 하시는 건 아파트에서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상품군 내에서 아파트를 가는 게 좋다는 얘기는 해주셨지만 너무 많이 올라간 데들은 내가 그렇죠. 진짜 거품인 것 같아 라고 하면 이거를 딱 측정할 수 있는 게 가수요가 많이 붙은 부분들, 투기 그렇죠. 수요들이 많이 붙은 데가 원래 이만큼 올라야 되는데 더 붙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빠지는 거고, 실수요자들 위주의 시장들, 노도강, 금강구 이런 데들은 애초에 이렇게 뛰지 않았으니까 하락의 장이 와도 원래 실수요가 탄탄한 데라서 오히려 방어를 하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긴 했다. 그러니까 92%는 1가구 1주택자입니다. 이분들은 팔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무주택자에 해당되는 보통 한 40%에서 한 50% 정도 되시는 분들이 그 1주택자가 되기 위한 지금 싸움을 하시는데, 가점이 높으시거나 특별공급 조건이시라면 되긴 하시지만 그 조건에 해당이 안 되시면 중저가 아파트 시장에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게 설사 하락기가 와도 방어가 되는 시장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반면 하락기가 온다면 가정이잖아요. 만약에 당장 오는 게 아니라면 자산 여건이 만약에 되시는데도 마련을 안 하신 거면 지금 시점에더라도 사실 중저가 아파트에서의 키 맞추기가 사실은 계속 이뤄지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매집을 하시는 게 제 입장에서는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사실 노원구랑 강남구랑 지금 가격 올라간 것 격차는 10억 넘게 벌어졌잖아요. 리스크를 분산하고 싶다. 집은 사긴 사야 되는데 너무 거품인 것 같아 라고 하면 좀 안정적인 쪽으로 가라. 진짜 무너지는 장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대폭락은 없다. 폭락을 가정하면 사실 부동산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98년 외환위기 때도 그렇고 이게 아파트나 부동산 유형에서만 하락했나요? 아니죠. 직장 다 날아가죠. 그쵸. 뭐 기업 날아가죠. 경제는 침체되죠. 폭락을 주장을 하시려면 그런 위기가 오길 바라시는 거잖아요. 저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넌센스하다는 거예요. 경제 전체 이슈로 기결이 되는 거라서 이 부분들을 폭락할 거다 그러면 금융위기가 오길 바란다 이런 느낌인데 썩 좋지 않다는 거죠. 부동산 가격 떨어지면 부동산만 무너지느냐라는 건데, 하락기 때 뭐 부동산 떨어졌다 하더라도 뭐 서울은 9.87, 경기권은 뭐 13.85% 이 정도 하락했는데 이 기간 동안 주식 폭락한 거는 그냥 아작이 났었잖아요. 그러네요. 금융위기급의 후폭풍은 안 오는 게 좋다. 시스템적인 위기는 오지 않는 게 뭐 여러 가지 이슈, 특히 직장과 관련된 이슈에서 크게 이롭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나라가 망한 거랑 비교하는 게 참 그렇다는 거죠. 경제학에서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 이런 식으로도 구분을 하긴 하는데, 진짜 내가 못 피하는 위험이 와가지고 다 무너지는 시장이 온다라고 설령 예측을 하면 뭐 할 거냐는 거죠. IMF 같은 뭐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이런 환경에서는 현금 많이 쥐고 계시다가 완전히 싸졌을 때 선택하시면 굉장히 승리자가 되기도 하셨는데, 사실은 그런 선택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극소수고, 주택 유형들은 사실은 내가 거주하면서 거주 만족과 관련된 무형의 자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사실은 지금 시점에도 선택해도 늦진 않다. 폭락을 외치시는 분들이 경제적인 충격이 왔을 때를 대비하는 거는 있느냐. 우리나라가 사실 수출로 먹고 사는데 주가가 막 요동치고 이런 상황이면 뭐 환율도 이제 날아갈 거 아니에요. 뭐 그럼 금을 줄 거야, 달러로 다 바꿀 거야, 이런 것도 아니면서 그냥 떨어지기를 그냥 기원만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이 실물 자산이 올라가는 요인 중에 유동성 요인들이 있고 저금리 환경이 있는데, 경제학적인 용어로는 해증이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들을 일단 해증을 하시고 그리고 현금을 최대한 모아 놓으셔야 이게 만약에 하락기가 왔을 때 하나를 더 살지 말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냥 현금만 보유하고 있는 전략은 방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100% 확정적으로 폭락이 올 거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현금을 보유하시되 지금의 자산 환경, 저금리 환경에서는 실물 자산을 하나는 무조건 끼고 가셔야 됩니다. 트렌드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네. 최근에 시장이 안정됐다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꽤 계세요. 올해 경기권 쪽이 상승폭이 굉장히 커요. 1월에서 3월까지 한 3.79% 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안정으로 볼 수 있나요? 그래도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많이 올라간 거죠. 지금 1, 2, 3월 사이에 이 정도 상승폭이면 앞으로 이 정도 추세가 그냥 유지만 돼도 10% 넘게. 그렇게 되는 상황인데, 보시면 특징적인 지역들이 있죠. 양주가 최근에 많이 튀었고요. 의정부시, 안양, 의왕, 시흥, 용인, 화성 정도가 수원까지 상대적으로 많이 튀었습니다. 서울 진입하기 편리한 지역들 위주로 키 맞추기 국면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1분기 1월에서 3월까지 이 정도 튀었으면 이 시장을 절대 안정이라고 평가할 수 없어요. 여전히 작년에 14% 이상, 20% 이상 오른 지역들이 여전히 올해 들어서도 경기권에서는 4% 이상 튀고 있으니까, 작년 12월에 사신 분들 외에는 사실은 올해까지 계속 무주택이신 분들은 여전히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손해를 보고 계신 상황이다. 벼락거지라는 용어들이 결국은 그런 얘기예요. 가만히 이제 현금 쥐고 있다가 사실은 손실을 보고 계시는, 왜냐면 기회비용이라는 용어들도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데들이 있다. 안정됐다라고 말하지만 지금도 올라가고 있는 지역들이 있다라는 내용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뭔가 한마디 더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다라면? 2023년 정도에 공급이 원활하면 시장이 안정되는 추세로 갈 수 있어요. 저도 그걸 바라고, 공급이 원활해서 사실상 주택 마련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길 바랍니다만, 현재 시장 상황을 한번 제가 짚어드릴게요. 전국적인 통계들을 보시면 우리 주택 전체 재고에서 아파트 재고와 관련된 부분을 따로 보시고, 그래서 아파트 비율이라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이 통계가. 그래서 여기서 다주택자와 관련된 부분은 7%입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93%는 2주택 이하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특징적인 부분들은, 그럼 아파트 공급이 원활하냐? 최근에 이슈도 보셨겠지만 입주 물량이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크게 줄어듭니다. 아파트와 관련된 특히 입주 물량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원활하게 공급이 되기 시작하는 시점은 아무리 생각해도 2023년 이후다. 공급량으로 보든 수요 측면에서 보든 이 부분들, 유주택자가 93%에 해당되는 유주택자가 나 이제 집 필요 없어 팔래라는 관점이 나오지 않는 이상, 무주택자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 입주 물량이 많지 않아서 2023년까지는 아무래도 시장이 우상향 혹은 버티기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니까 1급지가 아닌 2급지, 3급지, 4급지에서의 어떤 선택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2023년을 맞이하셔서 만약에 이게 시장이 꺾이기 시작하면 하나를 더 사 마라, 이거만 고민하시면 돼요. 지금 시점부터 꺾일 것 같아 라고 해서 2023년까지 주구장창 기다리시면서 이게 시장이 계속 오르는 걸 지켜보시면 사실은 굉장히 후회하는 상황들이 계속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 부분들이 굉장히 저는 우려스럽다. 네, 무주택으로 남아 계시는 부분. 네. 애초에 주제 자체가 강력하잖아요. 폭락이 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길은 있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든 좀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든 무주택자면 그래도 내 집 하나는 마련하자, 이런 식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내용 이슈 있으면 한번 또 투미TV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라고 하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영 소장과 윤재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